그래서 이게 어떤 때도 취소라고 그러던가요? 상대가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너 얼마 그 말 취소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쓰는 취소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취소와 같은 의미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민법 우리가 140조 이하에서 요구하는 본래 의미의 취소라는 것은 취소라고 쓴다고 다 취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140조 이하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취소를 우리는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 해요. 자, 140조 이하 취소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취소를 우리는 말대로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 해요. 그럼 취소권에 관한 140조 이하의 규정은 뭐냐? 취소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야 된다? 소급 효과가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취소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할 건지 추인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다음에 법정 추인제도. 우리 민법 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추인제도가 적용돼야 돼요.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는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추인제도가 적용돼야 되고 또 이른바 뭐예요? 단기소멸제도. 취소권에 관한 단기소멸제도. 이른바 뭐예요? 제척기간이 적용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는 취소를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취소를 뭐라고 한다?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바로 위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소급표 있는 법령이야, 소급표 없는 법령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문제 위주로 한번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소급표 없는 쪽을 보니까 미성년자 영업 허락의 취소,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금치산 선고의 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혼인의 취소, 인지의 취소, 입양의 취소. 취소라는 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쪽에 나와 있는 취소는 뭐조차 없다고요? 소급표조차 없어요. 이런 취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의 취소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뭐가 없으니까? 소급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급표 있는 쪽 보세요. 소급표 있는 쪽을 보니까 실종선고의 취소, 무능력자의 법령의 취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그리고 저 끝에 이혼의 취소.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소급표 있는 쪽을 보니까 자, 우리는 본래 의미의 취소, 그럼 뭐예요? 우리 민법 5조 이하에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109조 법률행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나왔는데 네 가지 외에 소급표 있는 쪽에 있는 취소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또 있죠? 실종 선고의 취소, 이혼의 취소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혼의 취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혼인의 취소는 뭐가 없어요? 혼인의 취소. 소급표가 없죠? 혼인을 취소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처녀총각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애가 출산했다면 걔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죠? 뿅하고 없어져 줘야 되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의 취소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이혼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취소하게 되면 전혼관계, 애당초 이혼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혼인관계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혼의 취소는 다만 이 네 가지 가운데 소급표는 있을 뿐이지만 추인, 법정 추인, 단기소멸제도는 적용이 돼야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가 뭡니까? 실종선고 아시나요? 우리 민법을 공부하셨다면 실종선고가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종선고라는 것은 예전에는 말이죠. 정읍사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남편이 집 떠나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더라. 무슨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 여자들 그렇게 멍청하게 기다릴 여자가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실종선고라는 제도에 의해서 실종선고 뭐예요?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 사망으로 간주케 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방불명된 자에게 생사불명의 상태다. 이게 행방불명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사망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 몇 가지가 되면 특별실종과 보통실종이 있어요. 특별실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항공기 실종도 있고요. 선박실종도 있고 전쟁실종도 있고 그러면 위난실종이라고 해서 위난실종이라는 건 뭐냐?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 농부가 물꼬를 보러 나가더니 그때부터 소식이 없다. 그럼 그때로부터 기산해서 몇 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더라. 뭐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가 추락했다, 선박이 침몰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런 건 전부 특별실종으로서 1년인데 보통실종도 있어요. 우리 민법에 보면 보통실종은 몇 년이야? 5년이에요. 그런데 또 개정 안에는 3년으로 줄이자는 안도 있어요. 보통실종 5년 동안 집 나간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이럴 경우는 실종선고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사망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은 뭐가 돼요? 상속이 개시가 되죠. 또 잔존 배우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고 재혼할 수 있고 또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뭐예요? 보험금 수령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실종선고라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종선고를 우리가 이용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강남에 있는 어떤 부인은 말이죠.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전처 딸이 캐나다에 유학 가서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귀국도 안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캐나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면 뭐예요? 전처 딸하고 같이 공동상속이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게 성가시니까 캐나다에 있는 전처 딸을 아주 실종선고해서 사망으로 간주해놓고 저 혼자 다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일도 있었었고요.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아세요? 봉급생활자가 말하자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들어놓고 바다낚시를 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런데 보험도 어지간히 들었어야지 여러 군데를 들었어요. 여러 군데를 들다 보니까 그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보험금이 너무 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오사카 시내로 할부하는 실종자를 잡아내가지고 보험금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실종선고에서 사망으로 간주됐던 자가 살아 돌아왔다. 그럼 살아 돌아왔다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우리가 말대로 전부 깡그리 없애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 돌아왔을 때는 실종선고를 뭐 해야 돼요? 취소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실종선고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다낚시를 갔다가 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가 말대로 표류를 하다가 어느 섬에 이렇게 말하자면 안착이 됐는데 하도 고생을 해서 기억상실을 했대더라. 옛날에 왜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여자가 갖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었대요. 이쪽에서는 안 돌아오니까 이제 실종선고로 간주해가지고 재혼까지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는 날 정신이 번쩍 들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되돌아왔다면 어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돌아온 사실만 갖고는 안 되고 이때는 취소 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 선고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이 소급표가 절대적은 아니에요. 상대적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소급표의 효과가 절대적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우리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실종선은 다만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민법상 본래의 임의 취소 그러면 이 네 가지예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피해 표의자. 자, 이 의사피해 표의자가 우리가 말대로 우리가 취소권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네 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거기 이제 그래서 79쪽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보시면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행위, 처분행위에 대한 동의, 허락에 대한 취소는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행위가 있기 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철회의 의미와 같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의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소구 표현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소구 표현은 있지만 뭐는 추인이나 법정 추인이나 단기 소멸 주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의미의 취소와 구별된다는 것이고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의 취소라든가 처분행위에 대한 동의 허락에 대한 취소는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철회의 의미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우리는 취소와 철회를 어떻게 구별해요? 자, 낱말풀이라면 어떻게 구별한대요? 취소는 뭐죠? 취소는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이 뭐다? 취소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죠? 뭐가 있다? 소급효과가 있어요. 본래 의미의 취소는. 근데 철회라는 건 뭐냐? 철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철회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언제 철회라는 말 썼어요? 의사표시단원에서 그랬잖아요. 도달 전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의 의사표시만 갖고는 선의의 제3에게 대항치 못한다. 공부하셨죠? 또 임의 대리권의 소멸사로서 수권행위를 뭐하면?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철회라는 건 뭐냐? 제일 쉽게 말하면 없던 일로 하자가 철회예요.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철회죠. 그런데 철회는 언제 철회할 수 있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률 효과 발생 전에. 자, 법률 효과 발생 전에 효력 발생의 여지를, 자, 그 법률 효과의 효력 발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철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게 철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권대리는 본인의 주인이 있으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철회가 빠르면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했죠. 그렇죠?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는 오로지 법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 쓰죠. 취소권의 행사는 오로지 법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법의 계약의 해제와 취소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해제는 말이죠. 채무불이행을 이루한 법정해제도 있고 당사자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 뭐예요? 약정해제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취소는 우리 이런 경우 취소하기로 하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법정되어 있어요. 무능력, 사고, 사기, 강박. 법률행위 당시,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 취소권은 오로지 법정되어 있어요. 성립 당시 어느 일방이 무능력자거나 사고에 의해서 의사표시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그것을 원인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자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소권자는 무능력,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피한 표의자에 국한된다. OX, X예요. 무능력,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표의자도 취소할 수 있죠. 심지어 무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능력자도 단독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대로 그러나 뭐는 필요하다?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의사능력도 없는 자는 의사무능력자의 범례는 뭐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취소권자는 무능력,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피해 표의자와 그의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돼요. 그런데 대리인 가운데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있어야? 수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서 아주 종종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 출제가 되냐?
다음 중 취소권자로 볼 수 없는 자는 임의대리. 취소권자야 아니에요. 법정대리는 뭐예요? 이게 취소권자가 되죠.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요. 승계인. 그러면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과 뭐예요? 특정 승계인이죠. 그럼 포괄 승계인이야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죠. 포괄 승계인은 뭐예요? 본인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수유자죠. 그리고 합병법인. 이건 당연히 당사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당연히 포괄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특정 승계인은 뭐예요?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해서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승계받는 권리에 수반해서 취소권도 승계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오던가요? 시험 문제 이거 고전이죠, 고전. 가령 갑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을의 사기에 의하여 을의 사기에 의하여 병과 자신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사기를 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갑은 이 토지를 자 정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면 정은 뭐예요? 승계인이죠. 자 양도하였다. 그리고 병은 지상권은 뭐가 있으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에게 지상권을 양도했대요. 이 사람은 지상권의 양수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자,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가급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기를 쳤는지 그 내용을 보세요. 무슨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병. 이게 법률관계의 당사자잖아요. 이 사람은 왜? 제3자죠. 사기를 쳤어요. 그럼 그 갑은 을에 대해서는 사기 친 놈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취소는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갑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그 토지를 양수받은 승계인 누구도 정도. 그래서 갑 또는 승계인 정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다. 을병정, 을병무 누구에게? 병에게. 물건이 어디가 있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본래 법률관계의 상대방 이 사람한테 취소하는 것이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취소권은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승계인도.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다음에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취소권자가 아니다. 다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보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채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채무에 대해서 을이 만약 못 갚았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보증을 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보증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잘 알 것은 갑이 채권자가 사기를 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유로 보증인이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건 종된 채무잖아요. 그죠? 얘가 안 갚았을 때 얘가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 나왔듯이 다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너 얼마 사기쳤잖아. 나 보증서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지언정 보증인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취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개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출제가 됐던 예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취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취소를 하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 일방적 의사피시에 의한다. 자,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대로 너 나한테 사기쳤지? 취소하겠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취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의 행사는 뭐다? 분류식행위예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판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회로도 할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고 뭐예요? 묵시적일 수도 있어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서 말이죠. 뭐라고 출제가 된 줄 아십니까? 자, 취소될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일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취소되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다. 가령 유언을 취소한다. 유언을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권의 행사도 형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취소권의 행사는 분류식행위예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됐든 분류식행위가 됐든 취소권의 행사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뭐다?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에요.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 그래서 그 밑으로 쭉 기억, 니은, 디귿 밑에 보면 취소권의 행사는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심지어 취소권의 행사는 전득자 또는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취소의 상대방은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다. 물건이 어디가 있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취소권이다.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가서 뭐 별의별 말 다 나오죠.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해 병과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병은 자 이때 정에게 양도하였다. 정은 양수인이다.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그래서 이게 물건이 어디가 있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본래 법률 관계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해 보면 상대방이 수인이 있는 경우 수인 모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자 보세요. 법률 관계의 상대방이 우리가 법령의 내용에 비춰서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수인 공동의 계약 관계에서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전원에게 도달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도달시킬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죠? 전부 모여봐 그래 놓고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시키는 없고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는 수인 모두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는 최초의 자에게 도달된 때 최후의 자에게 도달된다. 최후의 자에게 도달된 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죠. 유언을 한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소유권의 포기 의사를 취소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취소됐다는 사실을 외부에 객관화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설립 취소라면 신문에 공고하면 되겠죠, 그죠? 어떤 예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말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상대방 없는 것이 유언이다, 소유권의 포기다,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외부에 객관화하기만 하면 되고 만약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이익을 얻은 자에게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일부 취소, 일부 추인, 일부 해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일부 취소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구와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와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일부 취소라는 것은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취소도 있고 추인도 있고 해제도 있고 다 무슨 권? 형성권이에요. 그럼 일부 취소, 일부 추인, 일부 해제는 원칙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무권대령의 일부 주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주소, 일부 주인, 일부 해제는 원칙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뭐가 있다? 가분성이 있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분성이 있다는 걸 뭐예요? 쪼갤 수 있다고 소리예요. 쪼갤 수 있다. 그리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자, 자신의 토지가 차고 시간에 이런 말 나오죠. 판례가만해요. 자신의 토지가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 편입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토지를 기부 체납했대요. 기부 체납했는데 자신의 땅 전부가 우리가 말대로 인터체인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편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가 이렇게 가분성, 쪼갤 수 있다. 특정될 수 있다라면 뭐예요? 일부 취소, 일부 해지, 일부 추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취소의 효과가 나와 있죠. 그러면 취소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보세요. 우리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이 네 가지예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하는 사표죄의 취소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가운데 절대적 취소는 뭐죠? 무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선의냐 악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상대적 취소예요. 그럼 네 가지 가운데 뭐가 더 많아요? 상대적 취소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나와요? 자, 요거 잘 별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습니다. 왜? 네 가지 취소 가운데 세 가지가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하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무능력자의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선의건 악의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에 OX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표는 절대적이다. OX, X죠. 소급표가 절대적인 건 뭐예요? 무능력자의 취소가 소급표가 절대적이죠. 선의건 악의건 누구에게나 대항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상대적 취소,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는 그 효과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소급표가 제한이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이 네 가지 가운데 이제 취소를 하면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부당이득의 반환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무능력자의 취소는 뭐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 근데 현존이익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존이익이라는 것은 물건을 샀다. 관리비를 냈다. 자, 우리 이렇게 관리비를 냈다. 이거는 현존이익이다 아니다. 현존이익 맞아요.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관리비로 50만 원 냈다. 그럼 50만 원 관리비는 무능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법률행위 외에도 어차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현존이익으로 봐요. 그래서 현존이익이 아닌 건 뭘로 탕진했다?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건 현존이익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거나 우리 관리비를 냈다, 뭐를 냈다 이렇게 나오면 현존이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끼는 골프채를 500만 원에 팔아먹고 가령이 들어서 300만 원 유흥비를 탕진했다. 그럼 얼마만? 200만 원만 물려주면 돼요. 그래서 현존이익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돈 쓰려면 유흥비로 탕진해야 돌려줄 게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사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에서 취소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은 뭐다? 원상회복입니다. 돌려줄 거 돌려주고 돌려받을 거 돌려받으라. 원상회복이에요. 아시겠죠? 원상회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 시의 원상회복과 뭐가 다르냐. 여기는 취소 시의 원상회복에는 이자가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해제 시의 원상회복과 또 우리가 구분이 되더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맨 밑줄 보세요.
법률행위를 한 후 취소한 후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나 무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내용도 출제거든요. 취소를 했어요. 근데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한다는 건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로 사기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했더라면 취소한 것마저도 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걸 다시 또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다음 네 번째가 어려운 말이에요. 취소한 법령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초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령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면 자 이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고 나면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도 없어요. 자, 그죠? 취소하고 나면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아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냥 추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요건을 갖춰요. 새로운 요건을 갖춰요. 새로운 요건을 갖춘 아까 우리가 139조의 추인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하고 나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새로운 요건을 갖춘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안 돼도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를 갖춰서? 새로운 요건을 갖춰서 새로운 법령이 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본래 임의 취소와 관련해서 취소가 뭐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여기부터 또 진행하도록